wishful thinking이 달러보다 더 강력하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게 16번입니다. wish란 말이 소망이니까 어떤 것을 바라는 생각이 돈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마지막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줄 끝에 데디아를 보면 최근 조사가 보여주기를 people have enormous ability, 어떤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능력이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보다 다른 것을 택한다는 능력입니다. 듀크 유니버시티 프로페서 된 이 또 교수가 쓸데없는 짓거리를 했죠. 또 이상한 실험을 합니다. Group people are given intelligence test, IQ 테스트를 받습니다. 교재표의 81쪽입니다. 하지만 half of them, 절반은요, accidentally, 우연히 사고로, 자 다 수동태죠. 그럼 세 번째 줄에 are given은 받았다고, 네 번째 줄에 are show는 남이 보여줬다 그럼 되겠죠. 그래서 뭘 보여줬냐면 리스판서 시, 즉 답안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allowing them, 걔네들이, 즉 앞에 있는 절반에 있는 애들이 look up correct answer, 뭐를, 정답을 before 뭐 하기 전에, 자기 것을 기록하기 전에 컨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실험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needless to say, they, 누구는, 컨닝을 한 사람은 score above the rest, 나머지 사람들보다 above,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나온 건 당연하겠죠. 이게 첫 번째 실험입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 갑니다. 넥스트, 두 번째 실험은 everybody, 모든 사람이 asked, 부탁받기를 predict their grade, 성적, 즉 IQ를 predict 뭐 해보라고, 예측해보라고 합니다. 내 IQ는 140, 내 IQ는 150, 내 IQ는 200, 이렇게 뭐 예측해보라고 합니다. in which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 IQ 테스트에서 이러면 된다 그랬죠. There will be 뭐 absolutely, 절대적으로, 이번에는 뭐가 없어? No cheat sheet, 컨닝 할 수 있는 종이는 없습니다. 즉 and 그리고 those predicted correctly, 뭐 하는 사람은, 자기 IQ를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은 will get paid,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솔직하게 150 그런 거 안 하고 한 80 정도 해가지고, 네, 돌고래 IQ 맞춰가지고, 네, 나는 돈을 받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자기 IQ를 대강 알고 있을 거니까. 됐습니까? 이게 두 번째 실험입니다. half of the group, 아까 어떤 애들이죠? 컨닝했던 애들이죠. 컨닝했던 애들은 어떤 애들이죠? 점수가 컨닝 페이퍼 봐가지고 높게 나왔던 애들이잖아, 그죠? 그럼 그 애들이 자기 점수를 예측할 때 어떻게 예측했습니까? 하이어 리절트, 더 높게 예측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돈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지.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만 돈을 받기로 했잖아, 그죠? 얘네들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아까 160 만들었거든, 컨닝에서 IQ를. 그래서 그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문장에 있는 wishful thinking이 달러보다 강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뭐만 알겠어 이제? 자기가 똑똑하고 싶은 욕망이 돈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거죠.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치털스 해서 어떻게? 컨닝한 사람들은
Don't believe. 뭘 믿고 싶어해? 제가 똑똑하다고 믿고 싶어하죠. 이분도 뭐 할지라도 걔네들의 잘못된 추측이 돈을 다 잃게 만들지라도. 됐죠? 이 파란색 부분과 첫 번째 문장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거짓말하다가 답이에요. 자기는 속이다가 답이에요. 자기는 알고 있어. 자기 IQ를. 하지만 그걸 버릴 수가 없어. 이미 한번 맞았는데. 답. 뭐라고? 네. 단어 특히 정리할 건 없는 것 같고. 이때 세 번째 줄에 그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니까 조동사를 좀 잘 구분할 것 같고, 뭐 하는 사람? 아까 첫 번째 실험에서 잘 맞았던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은 아니다 18번인가 아닌가? 19번 마지막에 할게요. 나 이틀 동안 생각했어. 20번. 인설트라는 단어가 첫 번째 줄인데 뭐죠? 모욕이고 해답지에도 모욕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명예훼손죄 같더라고요. 그죠? 명예훼손죄라고 하면 더 편하지 않습니까? 모욕죄가 명예훼손이니까. 그래서 모욕죄인 것 같은데 제 느낌은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모욕죄라고 그대로 적혀 있는데 아무튼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죄인지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뿌리죠. 뭐의 뿌리? 지금의 모욕죄의 뿌리는 어디로 트레이스 추적해서 올라가냐면 기원전 5세기로 올라갑니다. 로마 법 12 타블렛이 뭔지 모르겠지만 대문자로 적혀 있는 걸 보니까 뭐 이제 12개의 어떤 뭐가 있나 보죠. which 그것은 contained 뭘 가지고 있냐면 또 적어. 됐죠? 법이란 단어가 법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야 그 칙령이 될 수도 있고 난 몰라 칙령이 뭔지. 네, 그래서 이거 다 법입니다. 법 조항이라고 말할 때는 프로비던스라고 합니다. 프로비던스는 뜻이 하나 더 있는데 어쨌거나 법이라고 또는 아까 뭐라 그러지? 법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oncerning이란 말은 뭐뭐에 대해서란 뜻이니까 인유이 뭐 이런 단어가 있나 보죠. 로마 글자로 컴마 이 단어는 제너럴리 일반적으로 트랜슬레이트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인설트나 인조리라고 번역이 됩니다. 인설트는 욕한 거죠. 욕. 인조리는 주먹으로 때린 겁니다. 그죠? 어쨌거나 두 가지입니다. 자, 연결고리 연결하면 되겠죠. 초창기에 저 단어의 사용은 컴마 잘라서 이 단어의 사용은 probably 아마도 리포트는 지칭하다의 뜻이니까 뭐만 지칭하고 갔냐면 assault 즉 공격 또는 bodily harm 즉 몸에 상처를 입힌 것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땡 쉼표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리고 문장은 있는 거죠. 하지만 a series of edict 밑에 나와 있죠. 일련의 법률은 칙령은 expand 뭐에서 확장을 시켜서 이 개념을 확장을 시켜서 뭐까지 언어 폭력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즉 모욕이나 화를 내는 것도 전부 다 모욕죄에 포함을 한 거죠. B에서 A로 가야 되는 이유를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because 왜냐면 액션 오브 이뉴이라는 것은 디자인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프로텍트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너 뭐야 디그너티는 뭐 위험이죠. 뭐 명예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허스번드 그래서 남편은 뭐를 보호할 수 있고 리커버는 회복하다니까 회복하다 다음에 이 단어 적으면 좋겠죠. 뭐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명예나 잃어버린 디그너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insult to their wife. 아내에 대해서 욕을 하면. 됐습니까? 저 단어를 안 적으면 조금 이상하더라고. 근데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and 그리고 fathers 또 이 단어 그대로 적으면 되죠. 그죠? 아버지 역시 이 법을 사용해서 자기 아들들한테 자식들한테 하는 그런 것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저기 동그라미 친 단어를 그대로 계속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s with modern insult로 옛날 법과 마찬가지로 지금 법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는 based on 뭐에 기초한다? 개인의 뭐에 기초해? 모욕감이란 감정과 화나는 감정에 대해서만 그 기초하는 것이지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맞죠? 보입니까? 뭐 대신에 손실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뭐가 당사자가 어떻게 충격을 받았는지가 있기 때문에 A번 마지막에 경제적 손실이 아니고 정신적인 손실만 말한다고 했으니까 C번에서도 벌칙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손실이 아니고 감정적인 어떤 상처만 다룬다 이렇게 해야 맞겠잖아. 그죠? 그래서 A번 끝에서 이것만 다루니까 C번 처음에서 벌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연결고리가 아니고 해석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B8입니다. 자, BCA가 안 되는지 알겠죠? 네. 연결고리가 없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해석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자, 10번 해석을 드렸으니까 10번 해석을 할게요. 테어포 그럼으로 페널티먼은 벌은 베이스도 뭐에 따르냐면 당사자들의 처해 있는 위치에 관련이 되어 있고 and severe는 뭐예요? 그 사람의 모욕이나 그 사람을 이렇게 화를 냈다는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rather than 뭐가 아니고 loss 손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 마지막은 문장이 아니에요. 문장이 그래서 잘 안 되긴 하는데 처음에는 민사 사건 위주로 많이 다루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형사재판으로까지 발전되기도 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뭐라고 정리하면 되겠어? 정리봐라. 위에다가 법을 뭐라 그랬지? 처음에는 신체적인 상해만 다루다가 나중에는 확대가 되어서 언어폭력도 많이 다루다가 나중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두 개를 비교해서 경제적인 손실은 따지지 않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3번을 저렇게 정리하시면 아마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어가 뭐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은 법이란 단어가 프로비던스라고 돼 있죠. 이거는 아마 법의 조항을 말하는 것 같고 제 기억에, 그다음에 이거는 칙령이라고 하니까 뭐 칙령은 뭐 간단한 간소한 법이 되겠죠. 그다음 몇 번이냐면 22. 저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지만 두리안이라는 열대 과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먹어본 사람은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는군요. 이것은 5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5번에서만 틀렸을 거야. 자, 과일이란 씨앗을 베어 적어야 돼. 동사 자리에서입니다. ing가 붙으면 동사예요. ing가 붙으면 곰이 절대로 아니야. 씨앗을 품고 있는 식물의 일부분이죠. 과일은. 그리고 과일은 프로듀스 생산됩니다. 헬프 뭐를 돕기 위해서, 디스퍼스도 적어서 퍼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뭐를 퍼뜨려? 씨앗을 퍼뜨려야겠죠. 과일이 맛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동물들이 먹고 그 다음에 똥을 싸면은 씨앗이 밖으로 나가니까 멀리 퍼져가지고 과일이 많이 자라게 되겠죠. 플레젠트 뭐? 유쾌한 플레이버 냄새나 컬러나 오도 역시 색깔은 멘트 뭘 의미하냐면 attract animals 동물을 끌어당길 수 있고 which 그렇게 동물을 끌어당기면 자 괄호 이렇게 칩니다. 쳤어요? 친 다음에 컴마 나오죠? 그럼 이렇게 되고 on ing는 뜻이 뭐가 되고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의 뜻이니까 뭐 하자마자 eating the flesh of the fruit 과일의 살 좀 이상하죠? 과일의 뭐 부분을 먹자마자 컴마 앞에 있는 동물은 disperse 흩어지게 하고 swallow 뭐를 삼키고 seed 씨앗을 삼키게 되고 seed 그 씨앗은 are passed 퍼지게 됩니다. out 밖으로 in their eggs 이게 배설물입니다. 밖으로 나오는 것. in this respect 이러한 면에서라고 적어. 이러한 면에서 트로피칼 프루트 known as 두리안이라고 불리우는 열대 과일은 especially worth mentioning 언급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자, 3번이 답이죠? 넣어볼게요. unlike 뭐와 다르게 other fruit 다른 과일과 다르게 it은 뭐야? 두리안은 이미트란 말은 어떠한 에너지나 냄새 같은 것을 밖으로 내뿜다라는 뜻입니다. 뭐를 내뿜어? very strong smell 아주 강한 냄새를 내뿜고 recognizable to many animals 어떤 동물도 recognize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which 그 동물은 그럼 되겠죠? travel 움직이는데 from great distance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뭘 먹기 위해서? 과일 하면 안 돼. 두리안. 자, 3번 옆으로 가서 두리안의 냄새는
comes 어디서 오냐면 mainly from is thick 두껍고 spinous 밑에 나와 있죠. 가시가 스파인입니다. 아우터 코트 껍질에서 오는데 which 그 껍질은 so firm 너무나 단단해서 no animal can easily break it 깨일 수가 없습니다. 3학년들은 밑줄 뭐 2학년도 마찬가지겠네요. 뭐 밑줄을 쫙 쳐서 한글로 부정어가 앞에 오면 동사주어가 바뀌는 도치가 발생합니다. only가 왜 부정어입니까? 나는 수학만 잘해요. 뭔 말이야? 딴 과목 못한단 말이야. 난 영어만 잘해요. 뭔 말이야? 다른 건 못한단 말이에요. 교무실에 뭐라고 적혀있어? Teachers only 적혀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이야? 학생 출입 금지. 영어는 뭐라 그래? 선생님만 들어와. only는 부정의 뜻입니다. 1번만 답이다. 2번, 3번, 4번이 답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할 때만? 더 프루트 과일이 아니라고. 두리안이 와이프 뭐 할 때? 익을 때만 컴마 잘라주죠. 더 씨 드롭 떨어집니다. from 어디에서? normally tall 두리안 트리. 대부분은 두리안 트리가 키가 큰가 보죠. 왜? 떨어져서 깨지라고. and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두리안은 break open 깨집니다. 깨지는 것이 바로 expose야. 맞죠? 그래서 5번을 넣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3번밖에 안 돼요. 디스가 앞에 딱 걸려 있어 갖고 5번 연결고리가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요. 자, 냄새나는 과일 두리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딱 이 단어만 찍으면 되겠죠. 무조건 디스펄스만 찍으면 된다. 무조건 디스펄스. 2번, 3번 나오죠. 그 다음에 only when이라는 단어도 챙기면 좋겠죠. 부정어 앞에 나와서 동사주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이런 거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23번. 좀 쉬우니까 바로 먼저 쓸게. 나는 뭐더라? 고2 말 때인가 저 단어를 외웠어요. 제노포비아라는 단어를. 나도 미쳤죠. 제노포비아는 그때 당시에 내 기억에 외국인 혐오증으로 나왔습니다. 외국인 혐오증. 오, 어떻게 알아 너는? 그랬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좀 다른 설명이 있죠. 낯선 사람을 혐오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실은 저기에. 이제 foreign이라는 말이 뜻이 두 가지니까 foreign은 외국이란 뜻도 있고 말 그대로 strange란 뜻도 있어요. 아마 foreign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전에서. 만약에 이 책이 맞다면. 네, 그죠? 네. 외국인 혐오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제노포비아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 자기랑 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얘기.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다른데 앞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은 모여 살고 사람은 사회적 유대감이 필요하고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우이버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심이라는 것이 원래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유대는 하긴 해야 되겠고 낯선 사람은 싫으니까 아는 사람 위주로만 자리를 잡게 된다는 얘기를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더스부터 읽어보면 되겠죠? 더스 봤습니까? 그러므로 The Perfect Solution 최고의 해결책은 Fixed 고정이야. 고정이 수리가 아니고 고정되고 relatively 비교적 small 작은 그룹 오브 familiar people 맞죠? 친근한 알고 있는 사람들로만 모임을 가지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던 현대의 어번 도시생활은 물론 거기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아까 있었는데 뭐죠? 아까 뭐라 적으라 그랬는데 통째로 외워. 리가드가 동사 자리에 있을 언제 할까 이거를. 아, 3번은 뭐 인간은 사교적인 동물이고 인간은 사회적인 유대감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는 사람끼리만 뭐 이런 식으로 뭐 정리하시면 되겠죠. 익숙한 사람끼리만. 답을 안 고른 사람들 지금 한번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A번에 지금 어떤 단어하고 어떤 단어가 대립이 되냐면 innate라는 단어가 있는데 innate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inherent라는 단어가 아마 위에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다 선천적이라는 단어고 후천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씁니다. 후천적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learned라고 하고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것이기 때문에 acquired라고 합니다. 선천적이라는 단어는 쉽게 외우는데 후천적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 단어는 실은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있죠? 어디 있더라? 찾아봐라 안 보인다. inherent 어디 있습니까? 못 찾겠네. 근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거 자, 이 문장도 챙겨야 되는데 s가 맨 앞에 나오고 컴마다 나오고 so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뭐뭐처럼 마치 뭐뭐하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inherent는 여기 있네요. 그죠? 또 뭐라고 적으라고? 저거 지나? 종이를 빼야겠네. just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s, so 이렇게 마치 뭐뭐처럼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까 그 문장만 해석을 좀 잠깐 해보면 되겠죠? 어디냐? 여긴가? As powerfully wired as we are for social contact. 우리가 강력하게 사회적인 접촉에 와이어드 된 것처럼, 우리 역시 we are for xenophobia. 뭐?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고 낯선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에 와이어드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문장이 정확하게 주제 문장인 것 같습니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한 문장으로 딱 되니까. 네. 이 문장에 뭐 빨간색으로 표표를 하시거나 뭐 주제 문장을 표시하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와이어드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와이어드는 원래 전선이란 뜻으로 전선에 이미 내장돼 있잖아요. 기계 안에. 그래서 선천적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요즘 잘 쓰이는 말입니다. 사전에 오늘 찾아봤을 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뭐 와이어드라고. 사람을 기계에 비유하는 거야. 전선에 이미 가 있다고. 그래서 이 문장이 너무 중요하게 돼버렸죠.
제가 하는 마지막 문제는 19번입니다. 이 학년들은 듣고 잊어버리시고 3학년도 듣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안 나오니까. 컨셉트 뭐 개념 어떤 개념?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굉장히 뭐하다? 복잡한 것이요. 땡땡 뭐라고 해서 간다고? 즉 하이브리드 잡종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레이셔널 합리적인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비합리적인 행동이 아닌 겁니다. 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좋은 거는 뭐가 좋은 거야? 나쁜 것이 아닌 게 좋은 거야. 인간 똑같은 거잖아, 그죠? 자, 그 말을 반복한 게 B번입니다. 어떤 행동? 비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은 카운트 어떻게 생각되냐면 레이셔널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 거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즉 any action 어떤 행동,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죠? 됐습니까? 어떤 행동? 뭐가 없으면 나쁜 해로운 결과를 누구한테? 첫 번째 나한테, 두 번째 어떻게? 케어 포나 케어 어바웃이 상대방을 아끼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자기, 두 번째 자기가 아끼는 사람한테 해로운 거를 안 하면 그것이 뭐다?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네. 그래서 레셔널리티 합리성이란 것은 더스 정말로 인발브 뭐랑 관련을 맺냐면 간접적일 수는 있지만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또 비합리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하고 자기를 아끼는 사람만 챙기면은 나머지 그렇죠. 자기하고 자기 아끼는 사람만 챙기면 첫 번째는 이기적이고 두 번째는 비합리적인 행동이잖아요. 또 이기적인데 그게 비합리적이고 어떻게 합리적이야? 우리 집만 잘 싸우면 된다는데 안 될 거냐, 그죠? 이거를 반박을 해야 됩니다. 반박을 할 겁니다. A번으로 가서 하지만 컨셉트 오브 레이셔널 액션 합리적인 행동의 컨셉 개념은 also 또한 incorporate 뭐랑 통합된 개념이냐면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즉 이성이라는 개념입니다. and reason 이성은 뭐 할 수 없다? 에고센트릭 이기적일 수는 없습니다. 자,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어떤 사실? 어떤 사람도 will benefit from your action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benefit 혜택을 얻으면 그것은 이성적인 행동입니다. 맞죠? reason은 하지만 뭐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고? 어떤 사실? 또 남았죠? 뭐 너하고 네가 아끼는 사람들한테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 정리를 할게요. 그러므로 액션 어떤 행동? 너한테 나쁜 결과를 주는 행동은 합리적일 수는 있어요. 만약에 뭐 한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면 even if 뭐 할지라도 네가 그 사람들을 아끼지 않는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죠? 나도 죽을 것 같아. 처음에 뭔 말을 했죠? 응? 네, 합리적인 행동이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대답 뭐였어요?
자신과 자신이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하면은 혜택을 주면은 합리적 행동이라 그랬죠. 맞죠?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깨부셔야겠죠. 이 이론을. 그래서 새로 등장한 이론이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은 뭐가 아니다? 이기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에고센트릭. 아, 네. 맞게 썼잖아. 2번.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성은 뭐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자신과 자신이 아끼는 사람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은 행동이니까 합리적인 행동은 자신에게 해가 가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되면 그게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읽을 때 2번에서 막혀가지고 전체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합리적인 행동이 이기적인 것이로 처음에 주고 나서 그거를 뒤에서 뒤집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과 자기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뒤에서 이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넣어가지고 증명하는 그림인데 안 나올 거야. 안 나와야 맞아요. 네, 절대로 안 나올 거니까. 아무튼 그래도 저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여기서 어떻게 끊어진다고 보면 되냐면 처음에 1번은 이제 그거죠.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그게 아니고 또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따졌잖아요. 그죠? 새로운 개념이 뭐가 들어가서 이성이라는 게 들어가서 합리성과 이성은 똑같은 것인데 이성이라는 것은 에고센트릭 즉 자기만 바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여기서 단서를 주고 여기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래서 합리적 행동의 결론은 자기만 위하는 게 아니고 남도 위하는 것이고 남이 자기가 몰라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나는 끝. 질문해. 이런 거는 나한테 맡기고 날리지와 위스덤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표로 그려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쨌거나 답을 먼저 찾으면 뭐더라? 이 대의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3번인가? 맞죠? 네. 연결고리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네모 안에 있는 것이 그러나도 없고 연결고리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중간중간에 찾아서 3번에서 대의가 앞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안 되므로 연결고리가 끊어졌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교육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만 좀 해석을 해보면 많은 교육받은 사람들은 in fact 사실 뭐를 잘하지 못하고 practical decision 뭡니까?
실용적인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엔드 대 이렇게 되죠. 아이고, 뭐야 이거. 엔드 대 이렇게 와서 역시 교육받은 사람들은 aren't noticeably better. 눈에 띌 정도로 뭘 또 못하냐면 도덕적인 삶을 잘 살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됐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다? 지식만 있지 지혜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TV에서 보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다 감옥 가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죠. 네. 엄청나게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야. 우병우 봐. 20살에 사시 합격했어. 서울대 가고. 엄청난 사람들이야. 지금 이제 감옥 가게 생겼어. 네, 얘네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부 문장이 좀 어려워. 사부 문장만 해석을 다시 해보면, 자, 이렇게 밑줄 쳐서 강조 구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뭇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바로 위즈덤입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된 모럴 필로소피 철학. 어떤 철학? 윤리 철학이 또는 도덕 철학이 most concerned with 이렇게 되죠. with가 여기 와 있어. be concerned with는 관련이 있다, 연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봐. 잘 들어야 돼. for 앞에 컴마가 있고 for 다음에 조동사가 있으면 이때 for는 왜냐하면의 뜻입니다. 그래서 for 다음에 이렇게 조동사가 나올 거예요. 주어 동사. 왜냐하면 철학이란 것은 에티 뭐야 이거 밑에 있나요? 어원적으로 철학이란 것은 어원적으로 보면 뭘 사랑하는 것?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지 지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윤리 철학을 공부하면은 저런 것을 조금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글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날리지하고 위스덤의 차이를 한번 적어 볼게요. 적을 수 있나? 적을 수가 없네. 기억을 더듬어서. 날리지는 이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뭐 남한테 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위스덤은요. 여기 아니고 이해. 그다음에 인사이트, 통찰력. 근데 하나 뭐지? 맞다. 이해, 통찰력, 잘 사는 것, 모럴이 제일 중요한데 모럴이 뭐야? 모럴. 이 뭐야? 얘들 진짜 학원에 착한 애들이 없으니까 이런 다 난리가 있나? 도덕이 모럴이고요, 윤리가 에티컬입니다. 이건 뭐요? 모럴이란 말은 한글로도 잘 써요. 모랄 이렇게 합니다.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21번은 이제 위스덤과 날리지를 비교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모럴 필로소피에 대한 글을 마지막에 써가지고 윤리 철학을 뭐 배워야 됩니다까지 아니지만 뭐 이게 해결해 줄 겁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17번.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마운틴 고릴라가 막 조간다는 내용이죠. 네. 어제 복숭아는 의미로 여기만 해서 그려볼까요?
귀네. 투어리즘 뭐야? 여행, 관광 산업이 has been the real only of 유일한 희망입니다. 솔베이션 뭐야? 응? 구조, 구호. 자, 고릴라 나와죠. 그죠? 고릴라 또 나오죠. 고릴라 또 분명 어디 있을 텐데 없습니까? 고릴라 나오죠. 이게 고릴라야. 이렇게 엄청난 동물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고릴라라고 해석을 하십시오. 아까도 두리안, 두리안 더 프루트 하면 과일 하지 말고 두리안이라고 해석해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세브럴 고릴라 그룹 몇 고릴라 그룹은 have been accustomed to 내가 이거 물어보려고 지금 온 거 아니야. 뭐예요? 응? 익숙하다. 적었습니다. 이번 주에 정확하게 2번. 그래서 고릴라들이 관광객들하고 익숙해지겠네. 맞죠? and 그리고 heavily protected by park ranger. 파크 레인저는 공원 수비대, 공원 뭐라고 해야 되지? 감시대 등등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게 있죠. 포칭이나 스빌워나 랜드 클리어링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돼. 고릴라야. 작은 인구 하면 안 된다고. 기본은 그러나 그랬다. take a toll on이라는 표현을 몰라도 앞에 나쁜 표현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하셔야 되겠죠. 생명을 위협받는 마운틴 고릴라 등등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한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회에서 한 글처럼 아까 그 이성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처럼 되게 머리 아픈 글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거는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 테니까 다른 거 싹 다 깔끔하게 맞아서 오면 돼. 근데 그 자신이 없거나 좀 영어 좀 자신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은 단어를 미리 통째로 외워가지고 자기 단어를 한번 테스트하는 식으로 또 걔를 풀어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반대로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3분의 2 정도 맞으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만 3분의 2 이하를 맞으면 여러분들이 단어를 먼저 외우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3들한테 그렇게 단어를 먼저 외우게 했더니 점수가 진짜 한 30% 넘게 오더라고요. 그럼 스스로도 되게 기쁘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는 2회 절반 이어서 하겠습니다.